이더리움 상하이 하드포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큰 변동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상하이 하드포크, 이더리움 가격에는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안녕하세요. LA의 비트쇼입니다. 오늘은 이더리움 상하이 하드포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생방 때 에이다의 요로이 지갑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보내드렸습니다. 혼란을 빚어드렸는데요. 거기에 대한 정정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셨는데 요로이 지갑이 다운이 안 된다고 아이폰에서 그래서 스크린샷을 보내주셨는데 No longer available 이렇게 나와요. 요로이 지갑이.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제가 찾아봤는데 지원을 중단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너무 성급하게 여러분들께 요로이 지갑 지원 종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잘못된 정보입니다. 요로이 지갑 지원 종료가 아니고 ERG 토큰에 대한 지원 종료입니다. 그래서 요로이 지갑에서는 이 ERG 올고 토큰을 지원하지 않으니까 다른 데로 옮기셔야 됩니다. 2월 28일까지. 하지만 요로이 지갑은 쭉 앞으로도 계속 에이다 그리고 에이다 관련 코인들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혼란을 빚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더리움 상하이 하드포크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하이 하드포크가 3월 달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예정입니다. 확실한 날짜가 나온 건 아니고 현재 계획은 2월 28일에 세폴리아 테스트넷에 먼저 론칭을 하고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그 다음에 골리 테스트넷에 론칭을 합니다. 골리 테스트넷이 가장 규모가 큰 테스트넷입니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어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매시브 버기 발견되었다. 벌레가 발견되었다. 이더리움에 에러가 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하이 업그레이드가 미뤄질 수도 있겠다. 이것도 실망스러운 내용인데 이더리움, 또 연기되네. 아직까지 날짜를 맞춘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더리움의 대표 개발자 팀 베이코는 세폴리아 업그레이드 2월 28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거 문제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여러 테스트 결과가 조금 불만족스러워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더리움 파운데이션의 트위터에 가보면 열심히 개발을 하면서 지금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극복하면서 스케줄에 맞춰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상하이 하드포크가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뭐가 업그레이드가 되는 건지. 이더리움 상하이 업그레이드는 이더리움 상하이 포크라고도 합니다. 이 업그레이드의 일환으로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5개의 이더리움 개선 제안이 있습니다. EIP라고도 하죠. 이더리움 임프루브먼트 프로토콜. EIP 4895 이게 핵심인데요. 스테이킹된 이더리움 인출을 허용합니다. 아직까지 이더리움을 스테이킹을 하면 이게 락업이 되어서 인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풀어준다. 시장에는 어떻게 작용할까요? 여러 가지 분석이 많은데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 이 상하이 하드포크에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다른 내용 EIP 4895 외에도 EIP 385 및 EIP 3860 이런 업그레이드가 있는데 385는 트랜잭션 속도에 도움이 되고 EIP 3860은 트랜잭션 비용을 줄여준다. 이런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가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퍼포먼스도 좋아진다. 이런 내용인 거죠. 자, 어쨌든 중요한 게 이 상하이 업그레이드 거래자들에게, 투자자들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딱 드는 생각은 락업이 해제가 된다니까 조금 불안한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자, 여기 1640만 개 이상의 이더리움이 스테이킹이 되어 있고 그중 일부가 시장에 출시가 되면 상하이 업그레이드가 완료된 직후 이더리움의 공급을 늘리고 가격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와 공급의 관계는 경제학의 기본 원칙이며 암호화폐, 주식, 채권 및 상품을 포함한 모든 자산의 가격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럴 수 있겠죠. 시장에 풀리게 되니까 하방 압력이 생길 수밖에는 없다. 이러한 불안 요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약 250억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이 인출 및
판매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업그레이드 후 스테이킹 수익률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전에 스테이킹한 투자자는 더 나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다른 자산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 많이 주는 코인으로 옮겨갈 수가 있다. 뭐 솔라나, 코스모스, 폴카다 이런 데는 이자가 훨씬 높습니다. 그러면 이자 때문에 사실 스테이킹을 하는 건데 돈을 좀 더 많이 벌 수 있다면 딴 데로 옮겨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러한 추측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1650만 이더 이상의 전체 스테이킹 잔액은 상하이 업그레이드 당일 인출할 수는 없지만 약 100만 이더에 해당하는 2년 이상의 총 스테이킹 보상은 즉시 인출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스테이킹이 한꺼번에 풀리는 건 아닙니다. 단계적으로 조금씩 인출을 할 수 있게 해주는데 그동안 쌓였던 보상은 한꺼번에 다 이걸 인출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만큼의 매도 압력이 생길 수밖에 없다. 자, 이런 내용을 보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시각만 있는 건 아니고 긍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어떤 게 긍정적일까? 이더리움에 스테이킹을 한다는 건 이더리움에 투자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이자 때문에 그 코인을 사서 스테이킹을 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칼다노에 투자하시는 분들, 칼다노의 이자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런데 미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꼭 붙들고 스테이킹을 하고 있는 건데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자 많이 주는 솔라나, 코스모스, 폴카닷 이런 데 굳이 이더리움 팔아버리고 갈까? 성장 가능성과 또 안정성까지도 고려한다면 이더리움이 훨씬 더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지금 이자로도 충분히 좋을 수 있습니다. 5%가 좀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정도면 훌륭하죠. 이더리움의 미래를 바라보고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몇 프로 이자 때문에 이리저리 옮겨 다닐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의 이 토코노믹스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더리움이 디플레이션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더리움의 유통량이 줄어들고 있다. 이걸 의미하는 건데 메이저 코인들 중에서 이렇게나 좋은 토코노믹스를 가진 코인은 없습니다. 비트코인보다도 더 낫다. 왜냐하면 줄어들고 있으니까. 비트코인은 그래도 조금씩 늘어나잖아요. 반감기를 지나면서 늘어나는 양이 줄어드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더리움은 아예 줄어들고 있다.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긍정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 같은데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더리움에 묶여있는 물량 중에 절반이 넘는 이더리움이 리퀴드 스테이킹입니다. 리퀴드 스테이킹이라는 건 묶여있긴 하지만 완전히 묶인 건 아니고 반쯤 묶였다? 아니면 뭐 거의 안 묶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이더리움 스테이킹 하시는 분들 계시죠? 거래소에 스테이킹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거래소가 이더리움을 넣어놓고 묶어놓고 증서를 써줍니다. 이 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증서라고 하면 이 증서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락업 해제가 되면 거래소에 가지고 가서 야, 내 이더리움 내놔 하면 거래소가 이더리움을 주고 이 증서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증서는 이더리움이나 마찬가지예요. 마치 예전에 달러가 금하고 연동되어서 달러를 금 대신 쓴 것처럼 그러면 이 증서를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겠죠. 거래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증서를 가지고 가서 디파이에 넣고 이자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묶였다고는 하지만 거의 안 묶인 거나 다름없다. 그러한 물량이 절반이 넘으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심한 매도 압력은 없겠다. 물론 락업 해제되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다가 락업이 해제가 되면 아이고 얼른 이거 내밀고 가서 이더리움 찾아다가 이거 팔아버리고 다른 코인으로 옮겨갈 수도 있겠죠. 그러는 사람들도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래서 매도 압력이 생길 텐데 반면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스테이킹이 아직까지 이 단점이 묶인다니까 그거 싫어서 진입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더리움에 넣어놓으면 이걸 락업을 해놓고 찾을 수가 없다니까 유사시에 팔아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스테이킹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아무 때나 이걸 뺄 수가 있다고 하면 이제는 스테이킹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가 있다. 특히나 기관들은 이런 묶여버리는다든지 이런 제약이 많은 상품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정적인 언제든지 뽑을 수 있는 그런 유동성이 생기는 스테이킹 환경이 조성이 된다 하면 충분히 기관들도 더 큰 관심을 보일 수가 있고 빠져나가는 사람보다는 유입되는 사람이 더 많아질 확률이 더 높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추가적인 정보를 보여드리자면 스테이킹리월즈닷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더리움이 전체 물량의 14.5%가
14.5%가 스테이킹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300억 달러 규모입니다. 큰 돈이긴 한데 전체 시총의 14.5%밖에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카다노 같은 경우는 전체 코인의 71%가 스테이킹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높죠. 그리고 솔라나 같은 경우는 70.36%, BNB 체인은 97%로 나와 있는데 이건 좀 계산법이 좀 잘못된 것 같고, 스테이킹 물량 나누기 전체 시총 이렇게 하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아발란체 같은 경우는 63%, 폴리곤 39%, 폴카닷이 47%, 코스모스 63%. 이 정도 급입니다. 이 정도 급. 대략 뭐 60%, 70%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이더리움 좋은 코인이잖아요. 투자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스테이킹을 할 텐데. 그래서 이더리움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정도 급은 되지 않을까. 뭐 70%대까지 안 가더라도 50%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합리적인 예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이더리움 스테이킹 물량이 50%대까지 간다고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물량의 이더리움이 유입이 되면서 스테이킹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더리움 상하이 하드포크 분명 변동성을 일으킬 중요한 이벤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약간 불안감을 조성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혹시나 시장에 아까 그런 하방 압력이 생겨서 큰 하락을 보인다면 매수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훨씬 더 좋은 스테이킹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아주 긍정적이다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